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하는 진짜 인터뷰, 진탐 인터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탐 인터뷰 8번째 시간. 오늘 진탐 인터뷰는 마술 관련 직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신 멤버님들 먼저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냠냠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칼리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로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인사를 해주셨어요. 네. 오늘 특별 손님으로 모신 칼리님이십니다. 인사를 조금 더 길게 자기소개를 덧붙여서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사당에 있는 마술샵 렉처노트에서 이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이제 샵 딜러 칼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샵 딜러라고 하셨어요. 네. 저는 그 말도 조금 이렇게 처음 듣는 말이고요. 샵 딜러.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관련된 일을.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왜 본인 소개를 샵 딜러라고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은 마술사라는 직업이 뭔가를 되게 옛날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마술사는 혹시 생각하시기에 마술사는 뭐 하는 직업일까요? 마술사님들의 특징이시더라고요. 질문부터 시작하시면. 주로 네. 마술 공연을 하는 분을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이제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는 마술사는 이제 무대에서 이제 공연을 해가지고 그거를 주 수입원으로 사는 사람들이 마술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공연을 아예 안 해요. 간혹 가다가 한 1, 2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부탁받으면은 이제 보통 전 딴 사람을 넘겨주지만 가끔 이제 꼭 넣어야 된다. 이때 빼고는 제가 절대 안 해요. 네. 제가 무대 위에 올라가면 좀 약간 무서워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 주 수입원이 이제 공연이 아닌데 내 스스로를 마술사라 부를 수 있는가를 생각했고 그래서 아닌 것 같아서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전 진짜 매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통 딜러라고 해가지고 또 해외에서도 이제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딜러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샵 딜러라고 말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샵 딜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지금 말씀하신 사당역에 있는 렉처노트라는 곳은 광고는 전혀 아니고요. 받은 건 없고요. 그냥 마술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약간 놀이터라는 표현을 쓰셨었는데 칼리님은 근데 아이들에겐 약간 성지와도 같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거기서 저도 처음에 칼리님을 뵙고 칼리님한테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네. 첫 번째는 지금 방금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 마술사 라는 것을 직업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좀 세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마술사라는 직업을 제대로 말하기 약간 어렵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한 50년, 100년 정도 뒤에 좀 명확한 정의가 생길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한 10년, 20년 정도 전쯤 국어사전을 보면은 요술 따위를 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마술이라는 거 자체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요술 따위의 것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딱히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시대별로 그거를 말하는 명칭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마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옛날에 이제 요술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마술로 옛자료를 찾아보면 사실 나오지가 않아요. 요술로 찾아야지 나와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충 한 20년 정도 전쯤에 제가 요술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해서 그때도 좀 뭔가 이상했었는데 최근에 조금 바뀌었거든요. 제가 봤었을 때 네이버 이제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원래 제가 이 정의를 한 10년 정도 전쯤 일본 기술협회 쪽에서 읽어봤던 그 정의가 있는데 그거를 요즘 이제 좀 이제 국어사전 쪽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술이라고 하면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불가능한 현상을 그러니까 속임수를 이용하여 보여주는 기법. 굉장히 전문화됐네요. 이거를 이제 마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술사는 이제 그걸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마법사랑 마술사는 같아요, 달라요? 같았는데 달라졌다 생각을 해요. 원래 같았다. 처음에는 그 개념이 이게 같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마술사의 시초를 주술사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게 이집트 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약간 이런 사건이에요. 이제 신이 갑자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인간한테 빛을 뺏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태양의 빛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이제 그 공포를 느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하고 주술사한테 갔는데 주술사가 걱정하지 마라. 지금 신이 너무 화가 나서 그러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다. 바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된다. 그래서 사람을 계속 죽여요.
그리고 좀 몇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신이 그 화를 풀고 다시 빛을 돌려주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식인가요? 그 주술사 집안에서는 이게 트릭으로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사건이 있는데 너 때 만약에 있으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너의 힘을 좀 더 굳혀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옛날에 좀 그런 식으로 쓴 것도 있었고 그리고 예전 그 포스터 같은 거 보잖아요. 유럽? 미국? 그쪽 한 70년대인가 막 그쪽 좀 보다 보면은 막 괴물들이 나와요. 괴물이랑 마술사 막 같이 나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술사는 악마랑 계약을 했다. 그리고 진짜 거의 그렇게 믿었고요. 네. 약간 비슷한 사건으로 이제 마술사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중에서 이제 로베르 우댕이라는 마술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섬에 가서 어떤 마술을 보여줬냐면 그러니까 어떤 가방 같은 거 딱 내려놓고 너희들이 만약에 이 섬에서 나가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의 모든 힘을 빼앗겠다. 네. 하고 일단 이 가방을 들어보라고 해요. 네. 그럼 막 이제 가방을 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너의 힘을 뺏겠다 하고 탁 뭐 이런 걸 해요. 다시 가방을 들어보라면 가방을 못 들어요. 가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역시 저 마법사는 이제 그 악마랑 계약한 애여가지고 내 힘을 다 뺏었구나. 그러다 힘을 돌려준다 하면 이제 사람들 들 수 있고. 근데 그때 그걸 믿을 정도로 마술사랑 마법사는 거의 이제 동일시되는 존재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마술이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확실히 넘어오면서 지금은 좀 확 구분이 된 것 같긴 해요. 뭐 마법사는 그러니까 진짜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탁탁 하는 사람인 것 같고 마술사는 아까 말했던 정의에 이제 부합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 인간의 한계에서 어떤 트릭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마술사라고 하고 저는 그 부분에 약간 첨언을 하면 이게 또 로베르 우댕이 한 말인데 네. 마술사는 마법사를 연기하는 배우다 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계를 도전하는 건 아니고 그 한계를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또는 뭐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는 사람. 그 연기력과 기술력이 더 극대화된 직업군이 마술사인 것 같고 마법사는 약간 주술의 영역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여서 현대사회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쪽이 막 발전하면서 이게 훨씬 전문화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재밌네요. 재밌네요. 예술은 마법하고 더 많이 붙어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명확해진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마녀사냥이 이제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마술사들도 이제 마녀로 이제 그 딱 싸잡아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마술이야 마술. 요게 이제 비밀이야 하면서 그러니까 살라고 폭로했던 사건이 실제 있었어요. 그 원래는 해법들을 알려주지 않다가 왜냐면 트릭을 죽어버리니까 화형을 사실은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한 거였어. 근데 그때 거 보면은 참 마술이 지금 봐도 좀 그 세련됐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옛날 책자나 뭐 기록물들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보나요? 마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못 보거든요. 영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서 여기서 영어 공부의 중요성이 나오는 건가요? 저는 영어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고 조금 이따 이건 얘기하고요. 네네. 제 주변 분들은 근데 이제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이런 거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읽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들어보면은 되게 재밌는 그 자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술사라고 하지는 않지만 마술과 관련된 직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쭉 직업적으로 소개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여러 가지여서 일단은 일부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도구를 만들어 주시는 이제 빌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마술 도구를 제작하시는 분, 네네.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시는 분.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도구 제작 쪽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마술을 만들어내는 거 이제 크리에이터. 그게 또 구분이 되는군요. 네, 조금 약간 비슷한데 조금 그 구분이 돼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이제 뭐 마술 강사분도 있고, 그리고 드라마나 연극, 뮤지컬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마술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진짜 마술. 이 들어가는 걸 감독해 주시는 마술 감독님도 계시고요. 옛날에 안나라 수마나라였나요? 뭐 하여튼 거기에 실제 이제 그 마술 크리에이터 PH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감독으로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네, 감독으로 참여를 했어요. 마술처럼 보인다라고 또 얘기를 했던 것 중 하나가 예전에 겨울왕국이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겨울왕국에서 이제 엘사라는 캐릭터가 옷이 확 바뀌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마술로 해결한 곳도 있고 그 진짜 누가 대놓고 봐도 옷을 찢거든요. 근데 그걸 좀 마술처럼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좀 만들어 주시는 이제 연출 감독님
분들도 이제 계시고요. 요렇게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뭐 마술 버스킹 샵을 한다거나, 운영한다든지 예, 말씀하신 대로 버스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방과후 학교를 한다든지 마술 학원을 한다든지 작게는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잘 모르는 게 우리가 직업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한 사회활동 영역인데 마술과 관련된 직업이 아주 많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경제적인 정보를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술 관련한 직업을 가지게 될 때 경제적인 활동이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능할까?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걸 다 언급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몇몇 종류의 대표적인 마술 관련 직업들이 어떻게 경제적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이 부분은 답변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굉장히 많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약간 그냥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배 마술사분들은 이제 마술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길을 좀 제시해 준 것 같아요. 근데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된다는 지금 저희 세대나 아니면 지금 저희 그 후배들이 그 길을 만들어주는 중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좀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술을 하는 사람은 배고파도 된다.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돈을 좀 못 벌어도 이제 우린 예술을 하니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돈을 못 벌면 정말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마술하는 친구들 보면 진짜 필사적으로 돈 벌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마술로 돈 버는 길은 저는 솔직히 지금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아마 몇 년 뒤에 이제 저희 세대나 아니면은 이제 후배분들이 좋은 길을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칼리님이 마술을 네. 통시적으로 세대를 나누다면 네. 몇 세대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 세대 느낌상? 그러니까 뭐 선배 때가 있고 한 뭐 10년 정도의 전성기를 누렸고 뭐 바뀌고 네, 그렇죠. 최근은 뭐 한 2.5세대라느니 뭐 근데 세대 나누면 근데 이게 사람마다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 좀 많이 다르긴 하는데요. 네네. 일단 1세대라 부를 수 있는 게 되게 옛날 분이어서 이제 지금 요 방송 보시는 분들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터번 쓰신 이흥선 마술사님이 이렇게 돼요. 고 이흥선 마술사님. 그분이 이제 일단 한국 1호 프로 마술사. 1세대라고 하면 이흥선 마술사님 세대 쪽으로 볼 수 있을 거고 그 밑에 이제 거의 밑에 최현우 마술사님, 이은결 최현우 마술사님 쪽으로 보시면 좋을 거고. 그럼 진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네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이 좀 많이 슬퍼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거는 이 얘기 하고 제가 일단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이 이제 2000년대 초에서 그냥 10년 뭐 그쯤에 있었던 분들 한 3세대 정도를 볼 수 있을 거고 그분들이 이제 대회 근데 재밌는 건 진짜 국제대회 나와서 막 우승하고 왔거든요. 이거 꽤나 신기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뭐 지금 세대 정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슬프다고 얘기한 이유가 이게 마술이 기록물이 거의 없어요, 한국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 한국에 이제 유교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선비가 쓴 글을 읽어보면은 내가 마술이라는 거를 쓰는, 그러니까 이 글로 적은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 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찌 감히 이제 마술이 적혀 있는 그런 문서를 남기냐, 다 불태워버리고. 그 어떤 마술사분이 이제 광복 이후에 한국어로 된 책을 막 찾았는데 그때 이분이 썼던 글이 뭐냐면 내가 계속 찾아봤는데 단 한 권도 찾지 못했다. 전 개인적으로 마술이 좀 많이 퍼져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 자체가.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마술이 많이 퍼져서 망한 사례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 나라의 마술이란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했지 사라진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마술이 사라진 건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말씀하신 게 퍼진다는 게 해법? 네, 해법이요. 해법들. 그러니까 해법이 정말 잘 숨겨져서 한국은 마술이 사라진 나라예요. 너무 오히려. 숨겨서. 네. 역설적이네요. 그러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이제 마술의 비밀을 지켜야 된다, 숨겨야 된다 하는데 진짜 숨기니까 사라졌어요. 기록을 보면요. 예체능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신라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화물놀이 하신 분들도 있고 마술하는 분들도 있고 뭐 하시는 분들 딱 있는 그런 그 예능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요술을 했는데 이포무라는 마술을 했다. 어떤 항아리에 사람이 들으면 반대쪽 항아리에서 나오는. 그렇군요. 옛날에도 엄청난 걸 했는데 이거 하는 법을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안 남아 있으니까. 그런 트릭을 가지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더 프레스티지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네, 봤어요. 이 문으로 사람이 들어갔는데 저 멀리 있는 문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막 이제 온갖 비극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결국 답은 그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네. 쌍둥이였다. 국제인가 뭐 이런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네. 박지원의 제가 이제 네. 전공이 고전이라서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보면 네. 청나라에 가서 그 마술 공연을 본 얘기가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그 박지원이 글을 잘 쓰잖아요. 굉장히 생생하게 그걸 장면을 써놔서 공연을 보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늘 학생들한테 그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마술사면 이거 재현해보고 싶을 것 같다. 지금 해도 너무 신기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리고 보증 프로젝트? 제가 정확히 어느 분과 어느 분이 한지 모르는데 마술사분은 알거든요. 송다민 마술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재현하는 그러니까 그 글을 보면 이런 거 했다라는 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림을 이제 그대로 표현하는 예쁜 거 있어요. 이제 옛날 마술 중에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 중에서 그 액자? 족자. 족자 이렇게 딱 말려 있는데 네. 두룩하면 여기 탁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꽃 한 송이가 있어요. 네. 잡고 탁 하면 꽃이 빠져. 빠져나와. 멋있어. 그러면 이제 요 두루미는 이렇게 없고 이제 꽃은 따로 이제 딱 잡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재현한다거나 약간 옛날 마술 또 특징 중 하나가 먹을 게 많이 나와요. 너무 배고프던 시절이었어서 그런 이거는 옛날 마술 쪽으로 가도 그렇고 아니면은 이제 저희 광복 이후에도 그렇긴 한데 광복 이후에는 어떤 마술이 이제 유행했었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통인데 여기에서 처음에 뭐 바나나가 나오고 수박이 나오고 사과 무가 뭐 실크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안에 그러니까 이 통을 딱 치워보면은 여기도 항아리가 나오는데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물건이 나왔다면은 다 젖어 있었는데 하나도 젖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이 안에 나왔냐. 그리고 나중에 이 항아리도 사라지면서 끝나는 그런 마술이 있거든요. 당시에는 그런 류 마술이 유행했었는데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 이후에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또 저는 마술사들이 굉장히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이유가 그 시대가 원하는 마술을 잘 보여줘요. 맞아요. 그래서 한 2가지 정도 사례가 더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옛날에 해외에서 이제 심령술이 엄청 유행했어요. 네. 그래서 심령술 관련 마술이 엄청 많았어요. 또 혹시 엄청 큰 마술 보신 적 있으세요? 큰 마술이라고 하면 사람 자르고 붙이는 거 이런 거. 그렇죠. 근데 그게 언제 유행한지 아세요? 이게 진짜 재밌는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행했어요. 왜냐면은 살려내고 싶고 되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살려내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때 유행했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신체가 없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전쟁을 갔다 오니까 팔이나 다리나 없는데 마술사가 팔다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희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뭐 주술 쪽 그런 것도 마술사들이 그 시대에 맞는 걸 진짜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욕구나 희망 뭐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기도 하고 삶과 연관된 어떤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마술만 이렇게 보면 그거 자체로 굉장히 역사와 문화와 삶이 많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확실히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빠져들어서 계속 듣고 있어.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런 그 마술의 역사를 따로 공부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이제 그 따로 들었어요. 수학에 딱 정리되어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마술은 이제 비밀을 지키는 직업이잖아요, 보통. 그렇다 보니까 저희의 정보를 밖으로도 안 하고 또 재밌는 게 그렇다면 또 이제 저희가 수집하는 것도 어렵고 더 잘 정리되는 게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얘기하면 그래서 경제 활동을 저희가 좀 못했다는 생각이 전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2가지의 측면에서 경제적 활동이 되게 어려웠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뭐 예술가는 배고파도 돼. 근데 우리 지난번에 진탐 인터뷰에 작가님 나오셨지만 사실 예술가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작가도 그렇고 다 경제적 활동이 뒷받침이 돼야 더 나은 작품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가치에서 1순위에 경제적인 걸 두지 않을 뿐이지 그게 뒷받침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런 측면에서 마술사 분들도 그런 게 힘들었겠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특정 어떤 가문 혹은 몇몇들이 간직하게 되면서 대중화되지 못한 것이 오히려 그런 쇠락을 가져왔구나. 그래서 경제적 활동도 되게 어려웠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네. 근데 저는 저희 세대도 그렇고 다음 세대들이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 주변엔 그래도 잘 버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마술이 돈을 못 버는 직종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버는 게 보통 요즘에는 매체가 있어서 더 그런가요? 예를 들어 유튜브나 이런 소통 매체들이 좀 더 발달돼서 저희 아이도 보면은 채널들 뭐 네. 라방 라디오 그 라이브 생방송을 네. 본다든지 유튜브로 아니면은 그냥 그 채널 구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팝업 스토어에 간다든지 렉처도 되게 많이 사요. 그 강의도 사가지고 듣고 뭐 이런 것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그 매체가 조금 달라졌잖아요. 네네. 요즘 아이들 세대는 그게 훨씬 더 그런 것도 영향이 좀 그러니까 수입원에 도움이 되나요? 영향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잘 이용하는 마술사들이 저는 돈을 잘 벌었다고 결국은 생각하거든요. 살아남는. 그러니까 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PR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마술사분들이. 그러니까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죠. 마케팅. 그러니까 나라는 상품이 있으니 사주세요를 해야지 이제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건데 잘 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뭐 인스타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유튜브 같은데 자기 공연을 일부러 올린다거나 그런 분들 중에서 몇 분 보면 굉장히 잘 된 사례를 좀 볼 수 있거든요. 그 마술 도구도 특허 네. 같은 걸 내나요? 있어요. 있는데 대체로 현재는 좀 힘들어요. 저작권 쪽에서 이제 그 판사가 봤었을 때 이거랑 이게 너무 유사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유사하지 않지만 판사의 눈에는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술 전문 판사가 그쪽 지식을 알아야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도구 저작권은 없진 않는데요. 네. 진짜 아직까지도 마술사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저작권이 확실하게 지켜지는데 오히려 그 특허를 등록하려면 그 도구의 어떤 정체 같은 것들이 더 상세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꺼리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작권 등록을 좀 꺼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허 등록이라던가. 그런. 한국에서는 이게 좀 약간 전문 용어처럼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전문 용어가 조금 아닌데 퍼미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커미션? 퍼미션 허락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원래 그냥 퍼미션 받았냐, 그러니까 허락 받았냐라는 건데 저희는 이거를 약간 퍼미션 제도 이런 식으로 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너 허락 받았어? 약간 이 정도인데 약간 그래도 이게 좀 제도 비슷한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 걸 지켜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끼리는 잘 이제 이거는 얘 거다 잘 지켜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게 문화로는 존재하는데 결국에는 정말 후한무치한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거 나는 몰라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또 법이 그때는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쉽게도 그 부분은 보호를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는 그런 거죠. 사건이 엄청 많아요. 이게 확실히 좀 더 정착이 되고 번져야 될 것 같네요. 다음 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격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는데 내가 마술을 업으로 삼고 있어. 그러니까 마술 샵을 연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떤 자격까지는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마술 강의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마술 공연을 하고 싶다든지 이럴 때 어떤 방법,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마술사야? 나는 이런 마술사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어라는 걸 스스로 인식하는 거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는 어떤 방법, 자격 이런 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딱 자격증으로 제시해도 사람들이 보고 아닌 것 같은 데가 충분히 나와서 그 실력을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 가깝긴 해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존재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1급 자격증을 딱 따내 마술을 봤는데 나는 얘 못 부를 것 같은데. 못 부를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죠. 지식은 분명 갖고 있고 이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긴 한데 공연력 이런 건 또 다를 수 있구나. 예, 공연하는 그 능력을 봤었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싶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도 좀 제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전 자격증을 인정을 딱히 안 하는 케이스긴 해요. 그러니까 자격증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분야별로 이런 대회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있어요. 뭐 나라, 그러니까 국가 단위 아니면 대륙 단위의 대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마술사도 그런 게 있나요? 있어요. 일단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부산국제 매직 페스티벌 빔프라는 대회가 있고 울산에서 열리는 대회도 있고 시흥 대회도 있고 막 이곳저곳에서 열리는데 거기서 수상하면은 그건 꽤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되게 잘한다. 거기는 직접 이렇게 대회를 열면 나가서 마술을 보여주고 공연을 하는 거죠. 그걸로 평가를 받는 거죠. 보여주고 이제 업계에서 그래도 이제 좀 이제 이름 있는 분들이 이제 심사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 1등 하면은 이 친구는 잘하는 친구 맞다. 그렇게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작가 선생님들이 약간 등단을 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마술사가 되고 싶은 꿈나무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영상 포트폴리오를 모아놓으면 좋겠네요. 자기가 마술을 했던 것들을 영상으로 해서 뭐 채널 하나에 꾸준히 모아놓거나 영상 그러면. 포트폴리오나 사진 포트폴리오 이런 것도 괜찮고요. 저랑 같이 일했던 분 중에서 그런 포트폴리오가 진짜 잘 돼 있으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진, 영상 이제 간략하게 돼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30분짜리 쇼가 한 6개 정도 있고, 1시간 뭐 몇 개, 2시간짜리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쇼들은 이런 주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 관련 일 중에서 저는 좀 대단하다 싶었던 것 중 하나가 그 백화점이나 센터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이제 그 문화 행사로 이제 공연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백화점에서 오전에는 어린이 뭐 이제 점심에는 이제 그 가족 단위 무언가, 그다음에 저녁에는 뭐 마술쇼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저희는 이제 그 저녁 면접을 보러 간 거였죠. 네. 근데 모았을 때 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팀, 점심 팀, 저녁 팀 그 면접자들 다 모아버린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딱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때 당시 저희 사장님께서 다른 숙사도 저는 있거든요. 거기 네. 사장님께서 우리 어린이 쇼 이거 있고 세례 이용한 쇼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쇼도 있고 뭐도 있다. 아침, 점심, 저녁 이거 셋 다 우리가 한 방에 다 가능하다. DC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잘 하셨어요. 그때 8팀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싹 한 방에.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 제대로 갖고 있는 거는 엄청난 강점이다 생각해요. 그때 바로바로 딱 이렇게 일을 수주해 올 수 있고. 그럼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지금 뭐 막 어린이 마술도 있고 무슨 마술도 있고 이런데 네. 이렇게 뭐 대상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지만 그 종류가요. 예를 들어 어린이들은 뭐가 나타났다 뿅 사라지고 이런 마술을 좋아하지만 좀 더 또 어떤 분들은 카드 마술 좋아하고 또 네. 어떤 분들은 크게 쇼를 하시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이은결 마술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요. 막 그 네, 맞아요. 무대 자체가. 근데 최현우 마술사님은 좀 더 아기자기하고 작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이렇게 보여주고 뭐 심리 마술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럼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뭐 심리 마술, 무슨 마술 이런 식으로 좀 분류가 몇 개가 되는 게 있나요? 엄청 많아요. 큰 틀로 보면은 이제 클로즈업. 클로즈업은 이제 그러니까 클로저가 이제 가깝다고 이런 뜻이에요. 네. 가까이서 보여주는 장르를 이제 클로즈업이라고 네. 하고 좀 멀리서 보여주는 걸 이제 스테이지.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또 들어가면은 스테이지 중에서도 이제 엄청 큰 거를 이제 뭐 그랜드 일루전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적당한 무대 크기 그냥 스테이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팔러라는 장르가 있는데 네. 팔러는 정확히는 그 극장 사이즈 이름이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그 사이즈에 맞는 마술이 좀 약간 정해져 있다 보니까 팔러라는 이제 그 규모의 마술도 또 이제 만들어졌고, 제가 봤을 때 이 분류가 명확해진 계기 중 하나가 그 대회 때문인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정확히는 이제 다른 마술사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말인데,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무슨 마술한 거야? 해서 이제 카드, 동전, 마이크로, 뭐 링, 로프, 뭐 스테이지, 뭐 멘탈 등등이 네. 이때 다다다다 분류가 더 확실하게 된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런 거는 어떤 뭐 책이나 이런 건 없나요? 개론서라든지 마술에 귀납적으로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귀납적으로 경험상 아직은 체계화되지 않았지만 마술학개론으로 딱 나온 책은 네. 그나마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지금은 사라진 대학교긴 하지만 이제 동부산 대학이라 있었어요. 매직 엔터테인먼트과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김원일 교수님께서 마술학개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을 보면은 좀 이제 근데 개론을 딱 이제 볼 수 있긴 한데, 그 책이 현재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 유일무이해요. 이 마술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씩 다 기록을 남기셔서 모아서 책으로 많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로 현재 스페인이 굉장히 마술 강국 중 하나예요.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마술사로 이제 아스카니오라는 마술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우린 아직 미국한테 안 된다. 왜냐면은 현재 나온 책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 책의 80~90%는 다 영어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페인 마술사들은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료를 스페인어로 다시 내야 된다. 라는 그 책의 구절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스페인 마술사들이 그걸 엄청 노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스페인이 마술 강국이에요. 지금 가까이서 보여주는 거 1등이 어디냐라고 하면 스페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 자료가 아까도 많이 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좀 재밌는 사례 중 하나가, 마술사들이 이제 보통 죽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죽거든 나의 도구와 책과 이런 걸 다 불태워라. 근데 그 제자가 이제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어디가 문제가 생기셔서 아이고 말을 잘못하셨다. 태우지 말자 해서,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이제 잘 돼요. 그런 나라들. 네.
지식이라는 거는 세대를 거듭하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저희 후배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가 생각하고 생각한 걸 그 생각의 끝을 받아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내가 생각한 거를 받아서 시작한 거니까 잘해야 되지 않나? 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그 막 종류들이 막 있으면 네. 대회를 나가는 게 일단 대회 나가서 인정받는 게 중요할 텐데 네. 대회가 장르별로 구별되어 있어요? 보통 뭐 클로저 어느 스테이지 2개 딱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클로즈업하고 스테이지로 해놓고.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클로즈업 안에 이제 카드도 있고 마이크로도 있고 네. 동전도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이제 이거를 대회 자체는 일단은 거리로 먼저 보고. 근데 대회 규모가 엄청 클 경우에는 이게 세분화해서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피즘이라고 해가지고 한 3,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제 세계 대회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대회 자체를 뭐 한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중국도 하고 뭐 러시아, 캐나다 막 진짜 돌아다니면서 막 해요. 네. 진짜 올림픽 하는 것 마냥. 네. 근데 거기에서는 클로즈업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 카드면 카드, 동전이면 동전, 뭐 뭐면 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재밌네요. 좀 이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스페인이 강국이다. 근데 네. 스페인에서도 영어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마술 관련 직종하면 사실은 뭐 손재주가 좋아야 되고 뭐 트릭을 사용하려면 머리도 좀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어떠한 성정이나 기질의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마술을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여기에 적성에 맞다?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는지 아니면 같이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좋아하면 더 발전될 수 있다라든지. 저는 1순위는 이거 하는 걸 좋아하는가. 우선 좋아하는가, 네. 마술을 좋아하는가. 네, 뭐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는 나중에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중학생 때는 이제 애들이 저를 되게 이제 그 나쁘게 말을 해주긴 했는데 이제 썩은 동태 눈깔이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생기가 없다. 생기가 없다. 네, 생기가 없고 되게 음침하고 좀 이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친구였는데. 근데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중학생 때 너는 그랬는데 고등학생 때 너는 굉장히 생기가 넘치고 다른 사람 같다. 그러니까 저는 마술을 해서 성격이 이제 바뀐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바뀌진 않을 건데 네네. 마술은 제가 봤었을 때 좀 재밌는 게 배우면은 되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은 밖으로 나가요. 근데 근데 외향적인 애는 일단 배웠으니까 일단 막 보여주는데 보여주면 들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습해야 되나 하고 집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좀 밸런스가 맞춰지는 좀 신기한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내향이냐 외향이냐 그래서 좀 딱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보여줬을 때 내가 즐거운가 행복한가가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 만족감은 어떤 만족감일까요? 마술을 보여줬을 때에 느껴지는 만족감. 되게 다양할 거예요. 내가 속였다. 라는 그런 만족감도 있을 거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진 않은데 네. 그것에 행복을 이제 얻는 분도 분명 있을 거고. 네. 전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해서.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 보고 저는 좀 약간 좋아하는 편이에요. 약간 그거는 이제 무대에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기쁨이겠네요. 네. 약간 가수나 뭐 이런 분들도 그쵸. 예. 본인의 어떤 걸 보면서 환호하는 대중을 보고 기쁨을 느끼거나 그리고 막 놀라잖아요. 마술을 보여주면 막 앞에 사람들이 막 너무 와 하고 놀라면 그게 또 되게 기쁨으로 올 것 같기는 해요. 그 중학교에 계신 선생님께서 마술 동아리의 학생들 치고 까불이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성실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마술이 보통 연습해서 되지 않는다. 저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비슷한데 네. 연습량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엄청 필요해요. 또 어떤 경우는 얼핏 볼 땐 잘 모르는데 의외로 신체 단련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술사의 경우에도 뭐 어떤 하여간 이런 기량을 위해서 막 쏟는 연습량이랄지 네. 아니면 기타 다른 분야의 어떤 뭔가 연마가 필요하달지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거 있다고 보고요. 대표적으로 최현우 마사님 정도 일단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그 헬스 같은 거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걸 알아요. 왜냐면 한 번 공연하실 때 1시간 반에서 2시간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하루 2타임 이상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체력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체력을 위해서 아침 조깅은 기본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소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작은 마술이든 큰 마술이든 그거를 스토리를 쫙 꿰서 이어가려면 연출력도 있어야 되지만 이야기꾼이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긴장은 이제 막 얼어있다 그런 긴장이 아니라 제가 뭔가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딘가를 눈치챘는가 예리하게 파악하고 계시는군요. 대중을. 그러니까 하면서 굉장히 이제 긴장감 넘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렇게는 보이지 않지만 저희는 이제 긴장이 돼 있는 상태여서 끝나면은 팍 풀려버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마술하면서 이제 익히면 좋은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이제 국영수 위주로 공부해라. 국영수 만능설. 체력을 기르고 국영수 위주로 공부를 해라. 근데 국영수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네. 마술 그 기법 중에서 수학 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너무 동의해요. 집에서 아이가 카드 마술을 진짜 꽤 잘하는데 이 정도로 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계산을 엄청 하더라고요. 저도 마술하면서 뭐 예를 들어 관계 카드가 30번째 나와야 된다. 네네. 그러면 특정 키워드 숫자가 있고 그 숫자를 빼면은 이제 24가 되고 여기서 내가 2번 나눠서 하는 게 좋으니까 12, 8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수학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저는 국어랑 영어는 잘하라고 하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말을 곡해서 그러니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는 마술은 뭐 이동하는 마술이다. 근데 변하는 마술이라고?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국어를 잘하라고 소통 해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예. 어휘 표현력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연습한 것 중 하나가 저는 어려운 단어를 거의 안 써요. 근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을 가르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마술을 그리고 저희 샵 주 고객은 이제 중학생 이상이기 때문에 학생들. 예. 그래서 막 말도 이제 가능하면 좀 약간 기본적인 것들. 네. 예. 막 옛날 말 잘 안 써. 뭐 휘뚜루마뚜루라던가 뭐 아로색이다 막 이런 말을 인간하면 잘 안 하고 저 아로색이다 이런 말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아로색이다. 영어를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그 아스카니오랑 똑같은 이유긴 한데요. 정말 좋은 자료는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아쉽게도 우리나라 기록물은 너무 없으니까. 매우 적어요. 네. 저희는 이제 번역을 해서 지금 막 내고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책이 아마 제가 알기로 100권 될까 말까 할 거거든요. 전체 다 합쳐도.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나온 책의 1위는 일단은 의학서적이에요. 그리고 2위가 마술이에요. 의외로 많아요. 마술책이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되게 많군요.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이것도 뭐 한 20년 전에 얘기한 것에 좀 약간 역전될 수도 있는데요. 네네. 네. 아무튼 마술책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영어만 되면은 이 수많은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영어 공부하라고 하고 또 언어 쪽이긴 한데 스페인어도 공부하라고 하거든요. 네. 스페인어는 이제 요즘 이제 강력한 마술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 근데 중국어 내지는 일본어. 일본어는 좀 이제 뭔가 참신하고 독특한 거 배우고 싶으면 일본 마술. 예. 그리고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1시간 정말 좋은 쇼를 만들고 네. 이거를 중국 이제 일주를 딱 한번 도는 거예요. 그게 1년 반 정도 걸려요. 내가 만든 공연 이 1시간짜리를 중국 한 바퀴 딱 도는 게 거의 중국어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야. 1년 반이고 돌면은 그동안 전 또 이제 돈도 쌓였고 그다음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다음 1시간짜리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또 1시간 만들었으니까 또 한 바퀴 돌고.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 그리고 아까 네. 헬스 좀 하면 좋아요. 네. 헬스에서 건강을 챙기고 건강은 진짜 뭘 해도 필요한 건강도 있고 네. 이게 손이 좀 약간 두툼하면 좋거든요. 마술할 때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제가 막 그 푸시업이랑 그거 악력 키우는 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섬세한 손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힘 있는 손이 필요하다. 힘 있는 손을 섬세하게 써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칼리님에 대해서는 많이 못 여쭤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마술을 좋아하시게 됐는지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술 관련 일을 하고 계시면서 느끼는 보람이나 기쁨 같은 거는 뭐가 있는지. 마술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제가 대화의 기쁨을 마술을 통해서 얻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한 중학생 때쯤에 이제 TV를 보는데 그때 추석이었거든요. 추석에 이제 어떤 코미디 쇼였어요. 근데 어떤 코미디언 분이 그때 마술을 했어요. 그게 너무 웃기고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나무젓가락으로 마술 하나 알려줬는데 이게 좀 재밌어 보였고 다음날 이제 학교를 가가지고 학교에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싹 보여줬죠. 평소 안 그러던 애였거든요. 제가 좀 약간 되게 내향적이어서. 근데 이상하게 그때 그걸 보고 재밌어 보여서 그걸 했고 하니까 막상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이 재밌는 거구나를 그때 이제 알았고 근데 진짜 또 시기적으로 좋은 게 그리고 얼마 안 있어요. 설날이 딱 왔고 저희 집 바로 근처에 불광문고라는 이제 그 서점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진 걸로 아는데
거기 이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약간 그만 올려두는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마술책이 한 권 있는 거예요. 가판 위에. 네, 거기 이제 이은결 마술사님의 눈으로 보는 마술책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싹 보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침 세뱃돈도 받았으니까 내가 사서 쓰자. 그래서 사서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그리고 마술하면서 좋았던 점 중 하나는 근데 저는 다 사람 반응 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예전에 거제도에 있는 매직바에서 한번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 밤이었었는데 이제 손님 한 분이 딱 이제 들어왔는데 되게 좀 음침한 상태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성 손님이었었는데 네. 뭔가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대요. 뭐 그 부분까지 이제 묻진 않았는데 그래서 혹시 괜찮으면 기분 좀 풀어달라 하길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재주라고 뭐 마술밖에 없는데 마술 보여드리겠다. 다 마술을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이제 이분이 이제 딱 이제 계산 앞에 나가는데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이제 처음에 여기 와서 문을 열고 들었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고 슬펐는데 오늘 칼리 씨를 보고 마술을 보니까 지금 문을 열고 나가는 이 순간에는 기분이 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계산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이제 그 마술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좀 좋았고 또 요즘 좋은 점 중 하나는 약간 옛날 일이긴 한데 제가 일본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19살이었었거든요. 19살에 이제 그 일본 가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놀고 있는데 마술샵을 하나 갔다. 프렌치 도로비라는 마술샵을 갔어요. 마술샵 가가지고 혹시 이제 셀프워킹이라는 책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마이너한 장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책인데 그냥 갑자기 급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딱 책을 딱 보여주는데 거의 무슨 막 그 대백과 정도 크기 어떤 책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너무 충격받은 게 한국은 그때 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문서라 부를 만한 게 단 한 권도 존재하지 않는데 일본은 이렇게 마이너한 게 이 정도 두께라니 이게 너무 화가 나고 분한 거예요. 너무 많이 슬펐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반대로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든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교재라던가 아니면 서적이라던가.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긴 해요. 그때 당시 제가 너무 슬퍼가지고 지금 하는 친구들은 그런 슬픔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 거기서 좀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교육자시네요. 아니 근데 너무 의미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잘 짚어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진로를 우리가 나이 들면서도 우리가 하는 일들의 의미를 찾을 때 중간중간 허무해질 때도 있고 이러는데 그때그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시 돌릴 수 있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라고 했을 때 내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나의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랬지. 나의 그때의 기쁨과 보람을 잊지 말고 지금 좀 힘들어도 견뎌야지 하는 것들을 진로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참 잘 짚어주고 계셔가지고 저희도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만 궁금하신 청취자분들은 이것저것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또 여쭤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아쉬운 마음을 접고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배들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뭔가 기록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계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딛고 또 한 발짝 더 발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분야가 그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그쪽의 꿈나무들도 함께 응원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